일요일 킹스맨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경희 작가님. 네. 여성 복장을 하고 그렇게 다른 방송에 나온 모습이 있더라고요. 예, 저 유튜브 방송에 한번 좀 나가봤는데요. 네. 사실 이제 저희 어떤 목표이자 롤 모델인 박지원 변호사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저는 여장을 하지 않습니다. 네, 네. 문제는 이제 여장 빼고는 다 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도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성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원 대표도 참 아침마다 이렇게 바쁘신 것 같아요. 뭐 아침에 이제 하고 또 저 다음 뉴스 준비를 뉴스 해야 준비해야 되니까. 되고 정말 바쁘고 바쁜데 항상 밝은 모습으로 감사의 또 인사를 밝게 또 맞아주셔서 또.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뭡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7시 반쯤에 출발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출발을 했거나 출발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KTX 특별 열차를 타고 광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부처 장관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대거 5.18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국회, 정부, 대통령실에서 많은 분들이 기념식에 참석한다는 것에 대해 최고의 통합 행보이자 메시지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5월을 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오늘 광주 기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라서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각계 대표, 학생 등 2천여 명 규모로 확대해서 거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뭐 좀 파격적이다 이렇게 네. 봐도 무방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보수 정당의 이제 정상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것이 이게 이제 먼 뿌리로 따지면 한국 보수 정당의 뿌리를 이제 민정당, 이 전두환 시절에 이제 민정당에서 찾는 분들도 있는데 이 뿌리를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제 신한국당으로 이제 잘라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지난 정권 때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을 거치면서 굉장히 좀 보수화가 심화가 되면서 5.18 그 음모론을 퍼뜨리는 인사들과 이제 토론회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개최하기도 하고 네. 이런 어떤 그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좀 참담했던 그 보수 정당 내부의 역사를 좀 끊어내고 87년 민주화운동의 이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 대통령과 집권당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뜻깊은 행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 박 앵커가 전해준 대로 뭐 윤 대통령 포함해서 뭐 거의 모든 관계자들이 총 출동해요. 국민의 의원들 저는 나와라라고 요청된 상황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 아마 정치 시작한 이후로 한 9번 정도 호남에 지금 방문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렇죠. 이것도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몇 장면이 있는데 지난해 11월입니다.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논란이 되고 있던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전두환 옹호 발언이었는데 전두환이 이제 그 5.18 빼고는 정치는 잘했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 굉장히 좀 큰 논란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시위대에 가로막혀서 추모탑까지 이제 가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선 직전이었던 2월에도 추모탑 분양에 실패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상적인 입장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네. 아마 국민의힘 강령에는 이미 5.18 정신 계승이 포함이 돼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새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속도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말씀대로 광주 시민들이 지난 방문 때는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았어요. 네. 이번에는 좀 환영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수 정당으로서는 드물게 광주 단체들하고 어제 간담회도 있었고 뭐 이제 분위기는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윤 대통령 또 여당 5.18 기념식 참석을 두고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뭐 참 오래 걸렸지만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여당을 향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논의하기 위한 헌정투기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 대통합의 기회로서나 뭐 역사의 새 장을 열기 위해선 실천으로 정당성,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현재의 정치개혁 특위를 확대 개편해서 헌법 개정 정치개혁 특위로 새롭게 구성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자, 개헌, 헌법 개정. 이건 뭐 예전에 문 대통령도 개헌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거 5.18 지렛대 삼아서 개헌안 가능성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예.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개헌안 같은 경우에는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미래통합당,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이 이제 아예 개헌안 논의 자체에 참여를 안 하면서 투표가 안 됐던 적이 있고요. 네. 이제 웬만한 내용들은 사실 문재인 개헌안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라 여야가 합의만 된다면은 추진 자체는 어렵지 않을 텐데 문제는 과연 이제 집권하자마자 개헌 논의를 추진하는 거에 대통령이 썩 달가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개헌이라는 거는 뭐 블랙홀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다 모든 이슈가 빨아먹습니다. 빨아들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뭐랄까요 이제 대선 전에는 거의 모든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네. 개헌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추진해 보겠다라고 했다가 당선이 되고 나면 유야무야 됐다가 전혀 얘기하지 않죠. 다시 임기 말에는 개헌안 얘기가 네, 나오는 하죠. 이 패턴이 네. 항상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예. 이번에도 뭐 어떻게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여야 모두 공히 개헌 특위를 좀 발족시키자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대통령실의 의지다일 것 같은데 오늘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좀 추진이 되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시지는 아마 나올 겁니다. 5.18 정신 메시지, 헌법 뭐 수록 이것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인 메시지, 대통령의 메시지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어제 이제 밤 늦게까지 대통령이 직접 그 연설문을 좀 다듬었다고 하는데 직접 했다는 거죠? 네. 아마 이제 연설문 내용에 관련 내용이 좀 담길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올지는 결국 오늘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다소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긴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눈에 띄는 게 오늘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한다고요? 네, 윤석열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합창은 보통 합창단이 부르고 이걸 지켜보는 입장이라면 재창은 참석한 참석자들이 모두 같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형식인데 보수 정권에서는 사실상 처음입니다. 뭐 지금까지 이게 합창이냐 재창이냐 이렇게 논란도 많았었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시작이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순서를 공식 식순에서 제외하고 사전 행사에서 합창단이 부르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정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중간에 태극기를 흔들긴 했지만 이 노래를 따라 부르진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자율적으로 알아서 뭐 따라 부를 사람 부르고 아닌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형식이긴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5.18 행사에서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으로 부르기로 한 게 뭐 새 정부 출범 후 5월마다 불거지던 논란을 좀 종식하려는 그런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참 임을 위한 행진곡 참 말이 많습니다. 저희는 뭐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불렀던 노래라서 사랑도 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 재창 합창 뭐 큰 의미를 또 봐야 될 것 같고 재창 의도가 결국 통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워낙에 좀 상징성이 큰 노래고요. 그동안에 이제 보수 정권 때는 일종의 탄압을 많이 받아왔던 노래기도 해서 그걸 좀 더 강조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존 보수 정당 세력한테 이제 내가 이제 빚진 것이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징도 될 수 있는 차원이고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던 시절 같으면 네.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표가 새누리당 대표던 시절인데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이제 그 당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까지 해가지고 3당의 대표가 참석했을 때 그렇죠. 재청을 하는데 굉장히 좀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노회찬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팔뚝질이라고 하죠. 막 이렇게 불렀죠. 예, 팔뚝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같이 불렀고 예. 김한길 대표 당시 대표 같은 경우는 노래를 따라 부르긴 했는데 팔뚝은 안 하지 했고요. 않았고 예. 박근혜 당시 대표는 앉아 있었던. 가만히 있었고. 그러니까 이 이제 세 가지 풍경의 엇갈림이 있었는데 오늘은 아마도 통합의 모습을 여야가 모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그 팔뚝질 얘기를 했거든요. 네. 으쌰으쌰하는 팔뚝질. 그거를 대통령이나 이 관계자들이 할까요? 그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이제 재창을 질문입니다. 하니까 네. 더 우리가 관심 가는 거는 네. 이게 으쌰으쌰 이게 해병대 같이 하는 네. 팔뚝질인데 이거가 좀 더 관심이 가긴 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은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워낙 또 익숙하기도 하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보수정당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까지 할까? 그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래 부르는 모습은 네. 보이겠죠.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거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약간 이 박자가 조금 안 맞을 때도 있는데 이럴 때는 또 그런 모습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보십니까? 요거 팔뚝으로 박자를 다시 맞추는 거 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이번 이 기념식 참석하는 거 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각에는 지방선거를 많이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호남 민심을 좀 다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아마 이제 뭐 직접적인 목적이라고 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윤 대통령의 소신하고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간접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제 소위 서진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네. 호남권에 대한 어떤 배려 그리고 이제 구애를 계속 이어왔는데 서진 정책의 이제 결과로 기대하는 건 단순하게 이제 호남의 표심에 기대는 것도 물론 있지만 네. 특히 좀 중요한 거는 수도권에서의 중도층의 표심입니다. 수도권 중도층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떤 민주주의 전통에 대한 이 자부심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5.18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강한 반응을 많이 보여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수 정당이 그런 굴레에서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수도권 중도층 표심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좌우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한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 그렇습니다. 네. 만나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이게 만날 건데 이제 민주당 쪽 사람들하고 네. 국민의힘이나 또 정부 관계자들하고 그 모양도 상상이 안 가는데요. 한동훈 장관하고 인사도 해야 될 거고요. 한동훈 장관도 그 자리 가는지는 뭐 가나요? 장관 내각도 장관들 다 간다면 오라고 했으니까 안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가서 좀 어색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오늘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갈등을 드러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한동훈 장관도 그 자리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노래를 따라 부를지 인물의 행진곡을 따라 부를지 뭐 그런 모습들도 좀 지켜보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박성원 앵커 전해주시죠. 예. 코로나 전사 정은경 퇴진, 새 후임자로 백경란 임명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최전방에서 싸웠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방역 수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정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맡았던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를 새 질병청장으로 임명함에 따라 청장 자리에서 퇴임하게 된 건데요. 정 청장은 2017년 7월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아서 방역사령관 역할을 했습니다. 네. 2020년 9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뒤에는 초대 청장이 돼서 또 코로나 전사로 앞장서면서 2년 4개월간 K방역을 이끌어왔습니다. 정 청장이 4년 10개월 만에 질병관리청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건데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성실한 대응과 몸을 사리지 않는 헌신으로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 유행 초기에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했을 때 뭐 머리 감을 시간을 아낀다면서 또 머리 짧게 자른 일화나 또 검소한 씀씀이 이거 드러나는 업무 추진비 이용 내역 등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코로나 하면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마 보니까 이 코로나 이전에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네. 메르스 위기 대응 팀에도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사실은 뭐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흰머리라든지 달아진 구두라든지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차분하면서도 안정적이고 흔들림 없는 어떤 대응 네. 상징이 이제 K 방역과 함께 결국 정은경 청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해외에서는 정은경 청장의 존재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이제 행운이었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정 청장 자신이 원래 주로 담당했던 업무가 이런 어떤 코로나19나 메르스 같은 이 질병 그중에서도 전염병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95년에 처음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 네. 들어온 이후에 28년 동안 이제 주로 그런 업무를 해왔는데 만성질환과장이나 질병예방센터장처럼 이 전염병 대응에 원래 이제 특화된 인물로 꼽혔었습니다. 그래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그 당시에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가 문재인 대표였는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이제 질병본부를 방문했을 때 브리핑을 직접 맡았던 사람이 직접 또 했던 사람. 정은경 청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메르스 사태가 방역 실패의 대표 사례로 꼽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끝나고 나서 감사원이 이 징계 대상자 그 중에서도 정직 처분 대상자를 꼽아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본부를 떠나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주변에서 워낙에 이제 청원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 이제 감봉 1개월 경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질병관리본부에 남게 됐던 게 오늘의 정은경
정은경 시스템 그리고 이제 질병관리청의 성공적 대응에 밑거름이 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박 앵커 말씀대로 정말 하얀색 머리, 짧은 머리 뭐 등등 여러 국민들이 기억을 할 건데 우리 뉴스 진행하면서 예. 정 청장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매일 그 브리핑을 보니까 매일 보시니까. 매일 그 하얘지는 네. 머리 그리고 또 수척해지는 얼굴 이런 것들 보면서 참 열심히 또 K 방역을 위해서 달려오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 네. 또 외신들 워낙 주목하다 보니까 그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또 BBC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백인의 또 이름을 올리기도 했을 정도로 뭐 K 방역의 대표적인 얼굴이었죠. 그렇죠. 자, 한편 어제 정 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2년간의 코로나 대응에 관한 의견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브리핑 좀 듣고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과학적 근거 기반의 방역을 하는 것은 저희 질병관리청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고 미션이기 때문에 그런 그 원칙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치 방역과 과학 방역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또 국내외 근거들을 잘 리뷰해서 가장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질병관리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들으신 대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K 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 적극 반박을 했습니다. 예. 정 청장이 이제 마지막 일정으로 어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지난 2년간 정치 방역을 했느냐 이런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백신이나 치료제 등은 임상 시험을 거쳐서 근거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거리두기나 사회적 정책들은 사회적 합의나 또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코로나 유행 길어지면서 그동안 25번 사과를 했는데요. 그동안 질책 이런 거 참 반박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임기 마지막 날은 어느 정도 좀 반박하는 모습이다. 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사실 이제 정치 방역이라는 말은 예. 코로나19가 이어진 2년여 동안 특히 이제 야당을 중심으로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었던 사안이에요.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초기에는 마스크 확보 맞습니다.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가 됐었고 예. 그 뒤에는 이제 백신 확보 문제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백신을 어디까지 맞출 것이냐 하는 문제 1차, 2차, 3차 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또 있었고요. 네. 그 뒤에는 다시 그러면 이 방역 조치를 어느 정도 완화할 거냐 아니면 다시 조일 거냐 이런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야당에서는 늘 이제 정치 방역을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마다 이제 뭐 질병관리청이나 혹은 정은경 청장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함께 결정하고 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그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TF팀 내에 뭐 이제 역학이라든지 뭐 전염병 전문가는 물론이고 사회 정제적으로 이제 파장이 워낙에 큰 사안이기 때문에 네. 관련 전문가들이 다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쪽이었다면 어쨌든 어제는 정은경 체제로의 마지막 일이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한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한 의견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자, 후임자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후임자에는 정청자 후임으로 백경란 삼성 서울병원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백신임 청장은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 추천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는데요. 인수위 내에서 뭐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설계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맡아서 또 코로나19 유행기에 정부의 방역 정책 자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대학교 1년 후배고 네, 또 부인인 김미경 교수의 동기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분을 또 했네요. 뭐 여러 가지를 같이 네. 고려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인수위 기간 동안에 워낙에 이제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배려 문제가 계속 네. 불거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축으로 좀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주요 인선 때마다 꾸준히 함화평에 또 오르긴 올랐던 했던 분위기도 분이어서. 한데 네. 그러면 안철수 전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그게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까지는 사실 기존의 질병청에서 짜왔던 계획의 연장선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네. 앞으로 만약에 이제 백경란 신임 청장이 하게 된다면 달라질 사안으로 23일로 원래 예정돼 있는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해제
이게 미뤄질 가능성을 지금 꼽고 있습니다. 네. 뭐 인수위에 그동안 이제 참여해왔었던 그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은 백 청장이 워낙에 격리 해제 조치에는 좀 신중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24일은 좀 이르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요. 대신에 인수위가 계속 그 제시했었던 게 실외 마스크의 완전 해제, 조건 없는 완전한 해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좀 속도가 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감염학회 이사장 시절 때 발언이 조금 논란이 됐던 적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코로나19 초기였는데 그 당시에는 의료진들이 상당히 지쳐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막아달라라는 발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좀 논란이 있어서 삭제를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워낙에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었던 그렇죠. 상황이긴 네.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뉴스킹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또 헬마우스 임금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 작가는 내일도 다시 네, 나오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계속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